안녕하세요. 사이클 배우기 박성택입니다. 오늘 같이 도와주실 우리 동호회분은 우리 적규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시고요. 자, 오늘은 적규님이 이제 파워미터를 이제 장착을 하시면서 이제 파워, 효율, 그 다음에 뭐 토크, 출력, 기타 등등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셔서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동호인들 중에서도 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좀 레이싱 기반에서 좀 그 선수들이 쓰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관심에 많이 이제 생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토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력, 그러니까 케이던스하고 그 다음에 토크하고 이런 상관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토크가 높아지면서 케이던스는 떨어지고 케이던스가 높아지면서 토크는 좀 떨어지고 뭐 이러한 상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워라는 것을 계산할 때 토크 곱하기 뭐 케이던스라고 하면 뭐 기본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기본적인 것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토크를 1분에 100번을 썼다 그러면 만이라는 어떤 토크 값이, 그러니까 파워 값이 나오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근데 여기를 100에서 90 정도로 낮추고 여기서 100을 110 정도로 높인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얼추 9,900 정도 나오죠. 만에 근접해서 나오죠. 대신에 토크를 줄였다와 케이던스를 높였다인데 적정 수준에서 케이던스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수월하게 훈련이 가능해요. 물론 특정 치까지 올라가면 매우 힘들어지겠죠. 마찬가지 토크도 적정 치에서 높이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로라방이나 사이클 아카데미 같은 데서 다 할 수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자, 기준선이 여기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역치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치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넘긴다, 그 역치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슈퍼소닉 같은 것, 그 초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충격파와 엄청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한 초음속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치 값을 통과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역치 값에 도달하기 전 99%에서 95, 90 밑으로 80까지 떨어뜨리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 90을 쓰는 것은 쉽고요, 80을 쓰는 것은 더 쉬워요. 하지만 거꾸로 놓고 100이라는 기준을 두고 110을 쓰는 건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120을 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다시 말해서 20%를 높인다, 낮춘다, 5%를 높인다, 낮춘다의 개념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이 부분을 5%, 10% 높이는 것은 꽤 수월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케이던스를 105, 110까지 높이는 것은 그만큼 수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치값을 높인다, 이것은 매우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의 파워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높인 파워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따라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100%의 도달을 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효율을 갖고 있다면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4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적규님도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엔진의 그 내연기관 효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잖아요. 대략 연료로 들어간 거 그냥 30% 40% 30%는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28% 돌파된 게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20 전후로 나는 그런 내연기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했을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인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순수하게 그 허벅지를 통해서 페달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스가 설정되고 오르막, 내리막, 많은 어떤 그 코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았을 때 뇌가 올라가는 그 온도를 낮추는, 뇌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자전거로 전달시켜주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효율을 높이고자 했을 때의 이 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파워를 높일 수 있는 갭은 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갭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시면 토크를 높여서 힘을 쓰시는 것보다는 케이던스를 높여서 힘을 쓰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시고요. 파워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클 아카데미나 이제 로라방들에서는 요 토크 쪽이나 파워 쪽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특성상 이런 케이던스보다는 이런 효율 쪽에 효율을 좀 많이 높이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파워를 높이고 토크를 높인 훈련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나중에 겨울이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주일만 아니면 한 달 정도만 쉬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토크와 파워 값을 다시 만들어내기는 어마무시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요 효율이라는 것은 영원한 클래스가 결정이 돼요. 효율이 딱 높아졌잖아요. 이것은 내 기술적인 부분, 뇌가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배우면은 뭐 까먹어서 못 탔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수영 한번 배웠으면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 극히 드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이라는 것이 한번 높아지면 그 높아진 효율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과정이 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뭐 오랜만에 나갔던 동호회에서의 어떤 라이딩이 좀 더 버틸만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파워,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토크와 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과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사이클 배우기의 박성택이었고요. 요 도움이 되셨다면 좀 좋아요, 댓글 이런 것도 좀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